이제 균형 감각은 우리에게 절대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알고 있으면 좋은 교양이 아니라 생존 필수 덕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위태로울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국들을 한 번씩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의 혈맹, 피를 나눴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는지 핏값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말 그대로 병든 사회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38개국 중 29위이고 영아 사망률은 끔찍할 정도이며 약물 과다 복용 문제와 온갖 마약 문제, 선진국들 중 최고 수준인 극심한 비만 문제, 미국 성인의 13%가 갖고 있는 당뇨병에 총기로 인한 사망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이념 분열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이 대표적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박살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우려스러운 문제가 있죠. 바로 전 세계적 경제 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인데요. 미 연방정부가 더는 빚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 협상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무려 3경 8천조 원 이상의 빚이 있는 국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도저히 체감도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부채 한도에 대해 미 의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다는 바로 그 문제인데요. 동맹국의 일이니까 애석하다 생각하며 그저 잘 되길 바란다고만 말하기에는 이건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워싱턴 포스트가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연방 차입 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보는 7가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서학 개미님들과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대폭락을 각오하셔야 하는 상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월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기사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불황이 덮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시장의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가계 자산을 감소시킬 것이며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게 하여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자율이 급등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물론 이는 이미 식어가고 있는 부동산 주택 시장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만 명의 미국 가정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정기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미국 국채의 안전성 문제와 차입 비용 급증이 시작될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런 미국 부채 한도 여파는 비단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매입하는 미국 정부 채권이 부채 한도를 초과하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많은 국가의 준비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들이 위험에 처하여 시위가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의 표면화로 인하여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미 세계 경제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부 분열이 이런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어떤 여파가 닥치게 될지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미국 문제가 우리 문제와 직결되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문제만 있어도 솔직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일은 따로 있죠. 이번엔 미국의 오판과 과욕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년 이상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워싱턴 스타, 시카고 트리뷴 등의 특파원으로 활동한 아시아와 중동, 남북 문제의 전문가인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는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을 통하여 미국이 꿈꾸는 한미일 삼국주의의 꿈은 한미일의 악몽이 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 정책 이반자들의 꿈은 한미일 3자 동맹이었는데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펜타곤의 군사전략가, 워싱턴의 외교관들에게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양국 간 신뢰의 수준을 확립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난감한 일이었다는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일제강점기 수세기 전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반감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의 공식적 동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미국이지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동맹과 동등한 것으로 들리는 어려운 단어인 삼자주의라는 말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견고한 방어를 구축하도록 한국과 일본을 설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이런 미국의 삼자주의의 꿈은 악몽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난 후 한일 사이를 괴롭혀온 과민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믿었지만 강제징용 문제의 합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으며 이런 역사적 문제 외에도 독도 문제가 있다고 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동해의 한가운데 있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 주장했고 일본은 한국군이 무력으로 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한반도에 대한 야욕이 없다고 믿을 수 있겠냐는 필자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항상 한국을 약탈하고 위협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유산 앞에서 미국인들은 한국군과 일본군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그렇다는 필자는 이들은 많은 반대 의견들을 간과하고 북한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필수적인 조정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하였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복원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미국은 특히 고무되어 있으며 이런 협정 복원 결정을 한국이 일본과 잘 지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신호를 원하고 있다는 필자는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쿼드는 공식적 동맹은 아니지만 안보 문제에 대한 공통 기반을 찾고 중국과 대결하게 될 경우 아시아 방어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쿼드에 합류할 수도 있고 쿼드를 5국가 연합으로 만들어 한국이 정식 멤버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과 동일시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한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과는 분리된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 군대가 함께 훈련하고 정보와 통찰력을 공유하며 중국과 분쟁에 돌입한다면 1950년에 한국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공동의 적인 북한과 중국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는 필자인데요. 필자의 이런 주장은 실제로 이번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의 한미일 3자 회담에서도 반드시 등장할 문제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선 한일 화해 모드가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아주 대놓고 미국 국무부는 자화자찬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해서 그 결과가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누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마는 아주 확실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지구 평화군을 자청하는 미국의 선의. 하지만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핵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워싱턴 포스트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핵 군축 그룹 글로벌 제로의 선임 고문 존 B 월프스탈이 기고한 칼럼인데요. 필자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것을 요청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며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포기시킨 것이 미국이기에 미국은 마땅히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미국의 보장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국의 모닝스타 온라인이 전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무기 수출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하는데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대부분의 중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 더 높은 가치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도 미국이 주요 무기 공급국이라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국가들 어딘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우크라이나와 상대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의 적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되 힘은 약해져야 하는 러시아이며, 대만의 상대는 최대의 숙적 신냉전 직전의 경계점을 만들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기회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일본의 꿈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데요. 이미 일본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최대 500기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밝혔으며, 일본의 재무장은 곧 미국 방산의 최대 이익을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아예 대놓고 일본의 재무장을 도울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에 있어 현재 유럽에서는 서구가 지배하는 구질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 봉쇄를 위한 쿼드라는 합의체의 한 축인 인도는 사실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나 경쟁이 있으면서도 정말 미국의 편이 맞나 하는 의심을 늘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인도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적이 없는 국가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은 그럼 정말 믿어도 되는 국가인지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 주중대사 지명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이며, 미국의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입에서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장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미국은 아예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성장이 두렵고 혼자서는 이미 감당 못할 정도인데, 만약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먹게 된다면 이보다 끔찍한 악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은 항상 대만에게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만은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여차하면 대만의 푸르른 하늘에서는 중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미사일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하는 정말 동맹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조치들,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우리더러 중국과 연을 끊으라는 요구들, 우리는 미운하고나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는 얼굴로 피를 나눈 동맹이라고는 말하지만 피를 흘리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미국. 동맹끼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울 게 있다면 말이죠. 근데 그 협조가 협박이 되고 부탁이 강요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오로지 상호 동맹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절대적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맞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작정하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막을 외교적 능력,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억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참 길게도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이 정도만 해도 바이스톰은 반미 채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을 것이기에 미리 외칩니다. 바이스톰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국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국가를 반대합니다. 바이스톰이 공식적으로 경계하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동맹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좋은 나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동맹만 믿소이다 하고 외치고 있으면 그걸 두 글자로 바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동맹이기 이전에 자국의 국익이 최우선인 국가이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균형을 잃으면 나라의 문제는 결국엔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엔 미국이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어쩌면 국익의 더 심각성을 초래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국의 이야기로 또 재미없는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 양당의 합의가 돼도 어느 정도 문제이고 안 되면 심각한 문제인 미국 부채 한도 이슈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